괴산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공직 사회로 불똥이 튀면서 2차형 괴산 군수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충북에서도 학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특수 보건교사부터 맞는데 현재 10명 중 6명은 맞겠다고 했습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을 때리고 성학대를 방치했다고 시민단체가 폭로했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댐 상류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수계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만 수백 건씩 적발됐는데 허술한 관리 감독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부터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충북에서 또다시 교회발로 추정되는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숫자만 19명인데요. 공직사회로 불똥이 튀면서 2차형 괴산 군수도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괴산의 한 교회, 목사와 신도, 그 가족까지 이틀 사이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미국 출국을 앞두고 검사를 받은 10대 2명을 시작으로 그 부모와 신도들도 잇따라 확진이 확인되면서 교회 내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확진자가 나온 이 교회를 비롯해 이 지역 모든 교회에 대해 2주간의 시설 폐쇄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 일부를 포함한 34명은 지난 11일에도 일요일 예배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파는 공직사회로도 튀어 공무원과 기간제 직원이 확진돼 괴산읍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일시 폐쇄 조치됐습니다. 또 확진자가 다녀간 청천 면사무소를 같은 날 행사차 방문했던 2차형 괴산 군수가 선제적 차원에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괴산군 보건소는 하루 종일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저 면사무소 갔는데요. 네. 무슨 확진자가 왔다 갔대야. 그래서 받으러 지금 급하게 왔어요. 괴산군은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일시 상향 조치하고 교회가 있는 마을은 3일간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4월 20일까지 일주일간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종교시설 교회에 대해서는 예배 인원을 좌석수 10%로 제한하겠습니다. 충북은 청주와 진천, 음성 등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2,400명대 진입을 앞둔 상황. 충청북도는 이달 들어 전체 확진자의 70%가 넘는 1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청주시에 방역 대책을 세울 역학조사관 등 지원단을 급파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사용자에게로 학교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애초 접종 동의율도 높지 않았는데 중단 조치 이후 일부는 기존 동의까지도 철회해 실제 접종률이 얼마나 될까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심충만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행렬이 보건소마다 다시 이어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사용 재개 이후 신규 접종 대상이 된 특수보건교사들입니다. 단체 생활이 불가피한 일선 학교를 상대로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맞아서 전체적으로 집단 항체를 형성했을 경우에 빨리 마스크 벗을 수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먼저 맞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접종에 동의한 1차 우선 대상자는 전체 특수보건교사의 64%인 1,900여 명.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안 심리 때문에 애초 접종 동의율이 높지 않았는데 혈전 부작용 논란 이후 동의했던 일부마저 아예 의사를 철회하거나 접종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좀 불안하다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컨디션이 계속 안 좋다 최근에 그래서 그냥 나중에 2차 접종할 때 변경할 수 있으면 그때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마저도 만 30세 미만은 변경된 접종 지침상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고 일부는 현장 문진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그냥 돌아가기도 해 실제 접종률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집단 전파에 우려가 되는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선생님들이 순서가 들어온다면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어린이집도 간호 담당 인력부터 첫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가운데 일선 학교에선 다음 달부터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 등 저학년 교사들이 접종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청북도의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강화됩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청주시 의사회, 약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발열 등의 의심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거나 감기약이나 해열제를 사러 온 시민에게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내 모든 시군에서는 검사 안내를 받고도 24시간 안에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감염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수계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돼 마을 이장이 형사 입건된 사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수계기금 집행이 문제된 게 충북에서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난해 정부의 합동 점검으로 수백 건 적발돼 올해 환수 조치가 예정돼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적발된 마을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옥천의 한 마을. 지난 2016년 수계기금을 지원받아 공동물품으로 농산물 즙을 짜내는 원액기를 샀는데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거기 해관에 넣은 게 없어갖고 그전에 사다 온 게 뭐 없다고 저는 잘 몰라요. 내가 보기 전이니까. 수십 년간 살았다는 주민 중의 일부는 해마다 수계기금으로 공용물품을 지원받는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업체에 돈이 나오는 거 모르겠고 기계도 없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매년 주민 설명회 같은 걸 하세요? 마을 주민분들? 우리 임원들 하죠. 얘기들 하죠. 뭐 한다고. 그러니까 임원분들 전체 주민 어떻게 모여요? 옥천에선 공용물품 관리를 잘못한 6개 마을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한 마을은 결국 물건을 못 찾아 올해 10월까지 환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옥천 금강 주변 다른 마을.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은 지난 2년간 받은 수계기금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다들 다 돈을 돌려주려고 그래. 내가 못 돌려준다고 그랬지. 우리가 우리 식당에 제일 규제받는 데가 쉽게 말해서 중축도 못하게 하지. 종합관계도 그렇지. 수변구역은 식당 운영이 금지돼 있는데 원주민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수계기금 직접비 지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더라도 규제 지역 안에 땅을 소유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주인은 몇 년 전 처분한 상황. 옥천군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주지 말아야 할 지원금을 준 것입니다. 옥천군에서는 동일 가구에 중복 지원하거나 지원금 산정의 토대가 되는 기초자료를 과다 계상하는 등 모두 121건이 적발됐습니다. 수계 면적하고 대상자가 제일 많습니다. 매번 수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건수 대비 이제 인력이 좀 적으니까. 청주시에서는 서울에 살면서 수계기금을 타온 가구가 적발돼 170여만 원을 반납했고 수계기금으로 운영하는 지역 장학재단에는 200건이 넘는 시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유정사업이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별도의 이제 장학금을 저희가 지급을 했었는데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걸 받으면 또 장학금을 또 줘도 괜찮냐,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깨끗한 수돗물을 쓰는 대가로 상수원 규제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수계기금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눈먼 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자치경찰 조례안 일부가 수정돼 도의회 의결이 남은 가운데 충청북도는 다음 달 시범 운영을 자신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자치경찰위원 후보 7명을 추천받아 경력 등 자격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 위원회가 구성되면 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시범 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안 수정에 대해선 경찰청장 의견 청취에 얽매여 사무 개정을 진행할 수 없을 상황을 우려해 미리 기간을 정해라는 문구를 넣어 충북 경찰청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조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외국인 불법 체류자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동경찰서는 지난 2월 검찰 수사관의 사칭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70대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집 우체통에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훔친 혐의로 외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5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초 20대 수거책이 대구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불법 체류자 신분이 들통난 뒤 발각됐습니다.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때리고 입소자 사이 성학대를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폭로한 시민단체는 해당 시설이 3년 전에도 비슷한 문제를 지적받고도 제대로 개선하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이지형 기자입니다. 충북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이곳에 근무하는 한 생활재활교사가 발달장애인을 때렸다는 제보가 시민단체에 접수됐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요 부위를 강하게 맞았다는 것. 인권 침해 사례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성학대를 방치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 성인 발달장애인과 10대 사이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발생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지도 점검기구에서 분리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지난해 말 권고를 무시하고 다시 생활 공간을 합치면서 같은 문제가 재발했던 겁니다. 인권재판위원회에서 분리 권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관리 부실이 이뤄진 거가 나왔고요. 해당 시설은 원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바로 분리 조치하고 직원 교육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교사의 폭행 논란에 대해서는 멍자국을 발견한 뒤 관계기관에 보고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는 장애인 학대 대응 전문기관, 경찰과 함께 지역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4시간 장애인을 케어하는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터져나오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침해 문제. 시민단체의 폭로로 장애인 인권 보호에 대한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주와 제천을 비롯한 도내 7개 시군에 오늘 밤 한파주의보가 발효됩니다. 정주기상지청은 오늘 밤 10시를 기해 제천과 단양, 음성, 충주, 영동, 괴산, 보은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과 모레는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오늘보다 10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일부 지역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며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청주시 오송읍 서평리 앞길에서 경유 32,000리터를 싣고 달리던 탱크로리가 길 옆 3m 아래 밭으로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차 안에 갇혀 있다 119에 구조됐으며 경유 3,000여 리터가 밭으로 유출돼 제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오전 9시 반쯤에는 오송읍 연제리 도로에서 유턴을 하던 SUV 차량이 시내버스와 충돌해 30대 SUV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시내버스에는 승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겨울 충북의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 규모가 역대 2번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 사이 가금류 농장 11곳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41개 농장 가금류 323만 8천여 마리가 매몰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